자, 오늘 우리 공개 방송 중이죠. 무료 방송 중인데 오늘 이벤트는 오늘 와우 HTS 패키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강준정 라이브 2개월 리딩 방송이죠. 2개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특전이 있고요. 그리고 강준혁의 와우 HTS 입장권 3개월, 그리고 검색식 교육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옆에 검색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3개월 일단은 다시 보기 드리도록 하고요. 태블릿 PC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 탐색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온라인 강연에 또 1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와우쇼의 특별 혜택이죠. 한국경제TV에서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또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99만원에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023490-5047 023490-5047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주역이니까.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일단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탁이 한 2.69%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금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금 거의 이제 금리가 이번 12월 10날 있을 금리가 좀 하락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건 아닌데 여기 된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거의 한 80%까지 올라와 있어요. 7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주에 40%, 어제 같은 경우 67% 정도, 그리고 지금은 79%, 80%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페드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특히 존 윌리엄스 총재, 이분이 이제 페드의 2인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일단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페드가 12월에 그냥 진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급선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GDP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큰 항목이 소비랑 투자 부분인데, 그렇죠? 소비는 중요하니까 그냥 놔두고요. 투자 부분이 원래 미국 GDP 한 10% 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1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올라오게 됐던 가장 주된 이유가 AI 투자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AI 버블 얘기도 일단 있었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도 좀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이런 투자 부분은 사실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낮춰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AI 이쪽의 어떤 모습 자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인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미국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는 알파벳이었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그렇죠? 구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파벳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 3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이제 새로운 AI 모델인 3를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창업자인 마크 베니오프는 3년 동안 매일 GPT를 썼는데 제미나이 3를 한 2시간 정도 써보니까 다시는 챗 GPT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저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좀 있었고요. 시장 안에서는 제미나이가 출시가 된 다음에 구글의 AI 시장 점유율이 원래 3%대였는데 30%까지도 올랐다. 일단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BNP 파라바 이쪽에서는 구글이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모드에서 AI 클라우드의 승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ARK 인베스트에서도 제미나이 이제 3가 가장 중요한 AI 모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패턴 보이고 난 다음에 패턴 돌파하고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저점이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2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3불 이탈 전에는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립니다. 시장 안에서는 구글이 이제 급부상을 일단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쉬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락 추세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항상 종목은 기본이 일봉상의 추세가 하락으로 가지 않는 종목들만 공략한다 이렇게 얘기는
얘기는 일단 했는데 어쨌든 타이밍은 없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보유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투자자가 아니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글이 급부상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위험한가라는 우려도 시장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주된 이유 그리고 챗GPT가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AI의 교육 부분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알파벳이 자체 칩인 TPU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투자은행에서는 AI 모델하고 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엔비디아의 생태계 부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굉장히 좀 강력하다 이렇게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반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추세가 하락에서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종목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구글 올라가면서 구글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은 구글보다 브로드컴이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한데 지금 브로드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가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돌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은 브로드컴보다는 알파벳이 조금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상방 저점 잡았냐 안 잡았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포인트 자체가 23,10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1,147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넘기 전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상방이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우리 시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강세거나 그런 식의 모습은 아직은 아닌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아직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강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강세로 출발하려는 노력 자체는 일단 보였습니다. 업종으로 일단 보게 되면 잠깐만요. 하죠. 우리 시장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전에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같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실 미국의 환 자체도 미국의 금리도 문제긴 하고 엔비디아가 간다 안 간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이 금리가 일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그다지 약세로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다지 약세로 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기 좀 어렵지 않냐.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줘야 우리가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일단은 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환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환율 차트 움직임을 보면 그다지 크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위치가 환이 이전에 고점을 잡았던 부분이잖아요. 고점을 잡았던 부분에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점 잡는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도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투자 동향 자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와줘야 시장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플러스였는데 환 자체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꾸준하게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보면 11시 한 40분 12시부터 시작을 해서는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도 팔고 개인들만 사주는 조금 묘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때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 흐름이죠. 그렇죠? 이걸 돌려내지 않으면 여전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전에 좀 강세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거의 다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진포간에서 일단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어제 저점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 공략 자체가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죠. 자, 외국인들 일단 파니까 외국인들 사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그냥 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종목을 강하게 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한국전력 일단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2만원 밑에서 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지금은 뭐 언제 팔 거냐 이걸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 안에서 그래도 좀 의미가 묘한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 오늘 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흐름 자체가 일단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상승하다가 저항선 근처에 도지 형태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밀려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바로 돌파를 해서 어제 하신 분들은 한시름 놓지 않았나 싶은데 안전마진 챙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 올라옵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던 이 눌린 부분을 거의 완성을 해내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일단은 삼성물산도 관심은 가져두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삼성물산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재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흐름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참고 일단 해두시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좀 상승 중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자꾸 바닥에서 살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호구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수익이 조금 더 쉽게 난다 이렇게 생각. 방금 전에 제가 삼성물산 얘기했는 것도 가만히 보면 삼성물산을 이렇게 한번 봐봐요. 종목이 밀리고 오르고 밀리고 오르고 이걸 좀 반복을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해요. 보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밀리고 오르고 밀리고 오르고 할 때가 보통 매수 타이밍이거든. 오르고 그렇죠? 오르고 밀리고 오르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금 이렇게 오르고 그렇죠? 이렇게 밀린 거죠. 이건 밀리고 그럼 다시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잡으라 그런 겁니다. 가격이 밑에 있던 조금 더 올라 있던 아니면 좀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밀리고 있는 부분 자체가 돌리고 난 다음에 항상 매수를 한다. 밀리고 있는 부분을 돌리고 매수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거래소 시장은 거의 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없죠.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종목들 오늘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은 노타가 한 19%까지 일단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노타는 최근에 계속 관심을 좀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죠. 노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그렇죠? 35,300원 위에 안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공략 타이밍이 나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좀 공략 타이밍이 뜬 거죠. 그렇죠? 떴는 모습들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33,100원 돌파하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노타가 이전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중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으로 갈 때는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을 일단 보여준다면 이때는 정의저가 이탈 전에 홀딩으로 대응, 나머지는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금 방향성은 좀 잡아주고는 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하고 가도록 하고요. ISC 오늘 16%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해 드렸었는데 ISC 일단은 나쁘지 않게 잘 하신 것 같고요. ISC도 어제 말씀을 해드릴 때 그렇죠? 이쁘다고 어제 제가 차트가 너무 이쁘다고 어제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 한 16% 정도 떴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로켓헬스케어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이죠. 현재 45% 정도 수익 중이고, JNTC는 아직은 안 합니다. 이건 지금 박스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타이밍 아니죠. 그렇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안착을 하기 전에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관심 종목 정도로 그냥 잡아두고 타이밍은 뭐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박스로 가려나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건 관심 가져 놓으시고, 하나머티리얼즈, 뭐 하나마이크론, 오름테라퓨틱 오늘 좋았었는데 그쵸? 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굉장히 강력하게 종목을 살 종목은 그다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목의 연속성도 요즘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종목 공략 자체는 시장 돌아서고 난 다음 해도 돼요. 이 위에까지 안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래쪽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 추세선이라도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추세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보셔도 될 걸로 보이고요. 최소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한번 잡아드리면 873포인트 돌파부터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 시장은 최소 3950포인트 돌파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을 좀 공략하시기, 초보이신 분들은 그때부터 공략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두시면 시장에 트레이딩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